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한 달 전 남편과 사촌 시동생 결혼식에 대절 버스를 타고 가냐 마냐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으로 심신이 너덜너덜해져 제가 뭘 쓰고 있는지도 헷갈리는 지경이라 읽기 힘들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싸움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서울에서 거주 중인데 사촌 시동생이 결혼식을 부산에서 올리게 되면서 가족 대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화두가 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버스 멀미가 심해서 몸도 너무 힘들고 결혼 전보다 살이 쪘다는 이유로 시댁 친척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들었기에 버스를 같이 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이 찐 걸 보니 결혼하고 편한가 보다. 결혼식 땐 이뻤는데 지금은 못 알아보겠다 하는 등 온갖 소리를 다 들었기에 심적으로 힘들다 하며 KTX를 타고 따로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네가 안 가면 버스 안에서 준비한 음식 나르고 배급하는 일을 누가 하냐. 가족들하고 같이 타고 가는데 우리만 따로 가자 하는 네가 정상인지 길을 막고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대절 버스를 같이 타고 가야 한다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저는 아예 결혼식에 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혼자 결혼식에 다녀온 남편이 한 달이 넘는 현재까지 한 집에 살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설에도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밥도 혼자 시켜 먹으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한 달이 너무 괴로웠기에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이틀 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며 짐을 싸들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대화할 시간은 없고 친구들하고 놀러갈 시간은 있냐? 하고 물었더니 네가 나랑 대화할 시도를 해보긴 했었냐? 하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이혼하자는 제 말에 대한 남편의 대답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놀러 다녀온 남편에게 다시 한번 나랑 할 말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 나가서는 언제까지 말을 안 할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 좀 하자며 억지로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어? 하고 물어보니 남편이 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냐 하고 다시 물었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와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랍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냐 라고 소리를 쳤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아주 덤덤하게 네가 우리 엄마 아빠는 네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더라고요. 네, 평소 제가 우리가 독립된 가정을 꾸려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은 너와 나 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오빠 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대해 남편 또한 늘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무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난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반 결혼을 했기에 서로 이혼에 대한 뜻은 맞춰졌으니 집은 언제 내놓을 거냐, 내 돈은 어떻게 지급할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남편의 대답이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너한테 있는데 내가 돈을 왜 줘야 하냐.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아 너랑 더 말하는 것도 싫다. 그냥 너 혼자 조용히 짐만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의 말에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돈이 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던가 해라. 그럼 내가 확인하고 너한테 다시 의견을 줄 거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하던가 해라. 하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아름다운 이별, 깨끗한 이별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선은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다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기 싫으니 우리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끝내자 하고 말했었는데 남편은 내가 왜 너의 그런 생각을 배려해줘야 하냐. 여기서 네가 나한테 더 말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라 하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싸우게 되면 항상 제가 지쳐서 달래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살수록 제 마음에 병이 드는 것 같아서 이혼에 대한 결정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여태 지내온 시간은 도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우선 내일 날이 밝은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 예정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주저리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렇게 한순간에 모질게 변할 만큼 제가 잘못한 건지 정말 허무하고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이 이혼 못할 줄 알고 그러는 거죠. 남편의 유책 사유가 분명한데 증거나 잘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일을 해야 할 종이 일 안 한다고 삐지는 놈이랑 계속 살고 싶으세요? 두 번째. 당장 통장 내역, 가계부 정리사항, 집 계약 사항까지 싸그리 정리하고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통보한 후 바로 변호사한테 직행하세요.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대화가 무슨 소용인가요? 남편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 결혼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가장 큰 문제는 너 아니면 차에서 누가 일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이프를 시가에서 당연히 종년 노릇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무슨 가족 타령인가요? 시가 쪽은 가족이라 하고 상전으로 모시고 며느리는 가족이라 하고 종년 취급하나요? 남편의 저런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네 번째. 우리의 가족은 너와 내가 아니고 서로의 가족을 챙기며 배려하면서 모두가 가족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딱 부부 둘만 살 수는 없어요. 사랑은 헌신도 필요한 부분이니 조율을 잘 하셔야 해요. 그냥 두 분 다 이기적인 것 같네요. 최근 오빠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져서 까딱하면 부모님까지 갈라서게 생길 판입니다. 저한테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한텐 대학생 때부터 6년 정도 만난 여친이 있었고 집안끼리도 서로 잘 알고 있어 평소 왕래가 잦았습니다. 오빠는 졸업 후 여기저기 알바만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땐 당연히 결혼하겠거니 했었죠. 근데 작년 말쯤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를 데리고 와선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랑 몇 번 만나다가 애가 생긴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취조 끝에 바람을 피운 것과 혼전 임신했다는 걸 다 털어놓았고 그날 오빠는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쫓아내셨어요. 아버지가 오늘부로 나는 아들 없다 라고 소리 지르며 오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셨고 저한테도 박스를 가져오라 하셔서는 오빠 방에 있던 걸 다 쓸어 담아 주차장에 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쫓겨나서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에 갈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만삭된 여친을 데리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새 여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오빠는 그날도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차마 배부른 여자까진 내쫓을 순 없었는지 전처럼 쫓아내진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2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할 것, 애 낳고 1년 내로 분가할 것. 오빠도 이 조건을 지키겠다 말하고 현재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집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문제가 터졌네요. 엄마도 처음 오빠를 내쫓을 땐 저거 진짜 미친놈이다.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하고 화를 내시더니 막상 들어와 살면서 매일 보게 되니 영 안 내키시는 건 아닌지 그 언니를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잘해주시더라고요.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자꾸 개모임이나 교회에 나가서 곧 손주 본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약간 촌에 가까운 좁은 동네라서 소문이 빠릅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이고 오빠 전 여친은 타지에 있지만 전 여친 이모인가 고모인가? 아무튼 그분이 엄마랑 같은 교회에 다닌다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때문에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네요. 그 집 아들 애 생겼다고.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너도 나도 오다 가다 가게에 들러 축하한다는 말들을 하신답니다. 언제 결혼했냐고 몰랐다고요. 그리고 오빠 전 여친이 간호사였는데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다들 엄마한테 간호사 며느리 봐서 좋겠다 얘기했답니다. 거기서 며느리가 간호사가 아니라고 하면 다들 좀 띠용 하는 분위기이고요. 참고로 새언니 될 여자분은 근처 도시에서 네일샵을 했다 했고 아이를 낳고 나면 다시 할 거라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매일매일 싸우고 계시네요. 아버지는 뭐 좋은 얘기라고 떠들고 다녀. 아주 바람나서 애 생겼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해라. 하고 화내시며 소문나서 손님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하십니다. 엄마는 막말로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 있는 아들 진짜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하고 화를 내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바람나서 생긴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리고 내심 분가하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 문제로 2분이 매일같이 싸우고 계십니다. 그럼 오빠도 나와서 같이 싸우기 시작하고 새언니는 방에서 울고 있고요. 저도 몇 번은 나서서 말렸지만 이젠 너무 지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제 방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싸웠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무식한 여자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내 사업 말아먹을 거면 갈라서자 하시면서요. 그 때문에 엄마가 제 방에 오셔서 우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잘못했냐 물어보시더군요. 진작에 수술을 했으면 모를까 어차피 나올 것 내 손주라 생각하니 안 예쁠 것도 없어 자랑 좀 한 거였는데 그게 이혼당할 일이냐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오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저도 참 난감한 게 새언니 될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무시하겠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몸도 무거울 텐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도 잘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빠 전 여친이랑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친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좀 껄끄러워하는 중이네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오빠가 잘못할 때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어물쩍 넘기며 키워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오빠가 전 여친을 배신하고 혼전 임신을 시켜서 아빠 속을 썩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 말대로 부모님이 자식을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어쩌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엄마한테 그래도 자랑은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들이시라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저까지 길에서 오빠 전 여친 닮은 사람을 보면 후다닥 피하기 바쁘네요. 어느 쪽을 설득하는 게 나을까요? 글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아버지랑 오빠가 싸움이 난 상태라 더 미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모로서 자식 버리지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엄마 말대로 결혼 후 바람은 아니니 도덕적으로 문제는 될지언정 법적으로 죄지은 건 아니니 이왕 결혼한 자식 인정 못할 건 없다고 봐요. 손주 이뻐하는 것도 이해하고요. 근데 동네방네 자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조용히 살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 여친 이모의 직업까지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자랑을 하나요? 바람핀 아들이 혼전 임신해서 시댁에 들어와 사는 며느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운가요? 조용히 집안에서나 인정하고 살면 그만이죠. 님 엄마는 생각이 없는 훈수입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게 이해되네요. 얼마나 부끄러우실까요? 두 번째, 애는 죄가 없죠. 근데 자기 애도 아닌데 혼자 신나서 동네방네 떠벌리는 게 과연 오빠 부부를 위한 일일까요? 어떻게 식도 안 올리고 임신한 채로 시부모랑 살게 됐는지 동네 사람들이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이에 그렇게 해맑은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아직 소문 안 났다는 건 전 여친 쪽에서 그나마 점잖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중해야죠. 저렇게 동네방네 경사난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 전 여친네가 개빡쳐서 님네 소문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쓰니 걱정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인 결혼이 많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미래 남편의 형이 님 오빠, 시어머니가 님 엄마라면 시집 갈 건가요? 그리고 미래의 남편 쪽 집안도 쓰니네를 좋게는 못 볼 겁니다. 새언니가 인별을 시작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중간중간 트러블이 있긴 했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어릴 때는 멋 모르고 사진 찍어도 가만히 있던 조카가 8살부턴 사진 찍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이 되었을 땐 조카도 폰이 생겨 인별과 틱톡을 하며 새언니의 계정도 보게 되었죠. 제로투나 홍박사를 추며 악플을 받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에게도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로 오빠와 새언니가 엄청 많이 싸워댔던 것 같아요. 충격받은 조카와 그런 딸을 위해 본인 아내와 싸우느라 힘들어하는 오빠를 생각하면 새언니가 썩 좋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 문제이니 둘이 알아서 잘 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새언니와 오빠는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해서 결혼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였기에 부모님과 제가 사는 집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언니가 분가하고 싶은 이유 이런 내용의 릴스를 가끔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것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한마디라도 했다가 시자 소리를 들을까 싶어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리고 그러려니 넘겼었죠. 여기서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굳이 새언니 계정을 찾아 들어가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뜨는 걸 보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의 릴스를 몇 번인가 보게 된 후 새언니의 인별 자체를 차단하고 아예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상한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새언니가 혼전 임신해서 자주 들은 말 3위 이런 내용의 릴스를 올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조카와 같은 반 친구 엄마가 봤다는데 본인 아이한테 조카랑 놀지 마라 했나 보더군요. 근데 순진한 친구가 그걸 또 조카에게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혼전 임신을 했으니 놀지 마라 했다고요. 저도 사실 확인 없이 조카의 말만 들은 상태였기에 그 상황이 거짓말 같아 새언니의 인별을 확인했는데 그런 릴스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후 오빠와 새언니가 그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새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조카가 혼전 임신이 부끄러워 릴스를 삭제하고 싶어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네요. 조카 반 친구 엄마가 보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하고 난 후 그냥 SNS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해버렸네요. 땡땡이가 거짓말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혼전 임신으로 태어났다는 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땡땡이 동의 없이 그런 거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땡땡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건 아니었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는 생각에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었기에 최대한 좋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신우이가 시짜질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부부싸움까지 크게 하게 되었고 조카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런 건 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했다 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할 정도로 싫다는 거잖아요. 본인 자식이 그 정도로 싫어한다면 끊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다 마음이 아픈데 정작 아이 엄마인 새언니는 아닌가 봅니다. 차라리 분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 이제는 오빠 부부를 내쫓지 않는 부모님도 괜히 싫어지네요.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새언니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진짜 시짜질인가요? 하루 종일 어린 시누이가 시짜질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제가 독립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냥 천천히 독립할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요. 어른이면 당연히 님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그게 조카라면 더 그렇습니다. 새언니가 어른답지 못한 건 물론이고 부모답지도 못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엄마가 더 내보내지 못하는 걸 거예요. 심지어 시부모랑 같이 사는데도 저 모양인데 분가하게 되면 어떻겠나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오빠나 조카가 진짜 불쌍해질 거예요. 두 번째.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SNS에 제로투 추는 영상을 올리고 그걸 같은 반 애들이 본다고 생각하니 제가 다 부끄럽네요.
새언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치더라도 그걸 보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이 이거 너희 엄마지 하고 묻는다는 건 자식 사진이나 정보도 많이 올리면서 특정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그 자식이 조카라는 건 특정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이라도 초상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올리는 건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짜질도 아닌데 시짜질이라고 질질 짜는 거면 게임 끝입니다. 앞으로는 조카를 찍어 올리더라도 신경 끄세요. 만약 이혼까지 가게 되면 신우 때문이라고 난리치며 경멸할 텐데 뒷감당 가능하겠어요? 이건 모두 님 오빠의 죄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 혼전 임신한 것도 모자라서 입도 싸고 경박한 여자, 관심받고 싶은 관종을 마누라로 끌어안고 사는 오라비의 죄와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관하지 말고 각자 인생을 살아요. 조금만 더 했다가는 시누이가 죽이려 한다고 난리칠 것 같네요. 네 번째, 그냥 분가시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조카가 안 됐지만 엄마 아빠가 다 있잖아요. 고작 저런 일로 시짜질이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쥐새끼 인성이 파탄나든 잘못 기르든 부모가 책임져야지 별 수 있나요? 오빠가 그나마 제정신이면 마누라하고 이혼한다 해서라도 버릇을 고치겠죠. 관종병 걸린 여자를 집안에 들여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그간 시댁으로 인해 몇 번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남편이 본인 형들한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하여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남편과 공유할 예정이에요. 우선 남편은 삼형제이고 모두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며느리가 3명이라고 저희 시어머니를 많이 부러워하신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남편이 막내인데 남편의 첫째 형은 아주 효자이고 그 아내분은 호구입니다. 만날 때마다 생활비가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가전제품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둘째 형, 그분은 더 효자입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달고 사시는데 글쎄요. 그 아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아내분 역시 호구라는 거죠. 시댁에서 김장 담당 겸 제사 담당인데 혼자 시댁에 쫓아다니고 일하면서 그걸 저한테 항상 불평합니다. 저는 그걸 한두 번 듣다가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중이고요. 최근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했었는데 저 역시 꾸준히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시댁이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제가 형님들처럼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비교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TV 바꿔주고 둘째 며느리는 반찬 싸가지고 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넌시 눈으로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이러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한테 막내 며느리는 뭐 안 해주냐고 은근히 눈치를 주시나 보더라고요. 한날은 남편이 저한테 엄마가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좀 잘해봐 라고 말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면 잘하는 거지 뭘 어떻게 더 잘해 하고 말했더니 한숨만 쉬더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에서 지내는 제사에 참석하기를 강요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제가 다니는 직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편입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땐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정도예요. 물론 연차나 반차가 있긴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피치 못할 때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내일 재산이 일찍 와라 하고 하루 전날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저희 친정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지만 그냥 사서 다 하는 상황이라 여태껏 제사 음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께 저 내일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일찍 가라고 할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빠진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못 간다고 한 번 더 딱 잘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일 무조건 네 처 데리고 집으로 와라. 가풍도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엄마가 직접 말해봐. 이러면서 저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반차 쓰고 무조건 참석해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어이가 없어 얼굴도 모르는 남편 조상을 제가 모실 이유가 없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남편한테 내일 제사 지내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셔? 하고 물었더니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아냐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한번 비웃어주고 다시 남편한테 폰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깊은 한숨을 쉬던 남편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연락을 자주 하기를 강요하십니다. 한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네 연락 기다리고 계셔. 하고 말하기에 중요한 건 줄 알고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도 안 물어본다고 웃으면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황당해서 안부는 남편을 통해서 듣고 있다. 건강하신 거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어떻게 연락을 안 하냐. 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겠어요. 연락 드릴게요. 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연락 안 드리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했으니 네가 해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사 문제와 같이 터진 일인데 제가 받은 성과금에 대해 캐물으신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성과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적게 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그냥 집 대출금을 갚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빼고 다 은행에 넣어버렸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는 첫째 며느리가 얼마 줬네, 둘째 며느리가 얼마 줬네 하시더라고요. 성과금이 나와서 줬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성과금으로 대출 갚았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너 참 정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돈 내가 마음대로 못 쓰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져서 어머니는 너무 돈을 강요하시네요. 저 힘들어요. 딱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이 씩씩대며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시던데 하고 말했더니 아 그랬어. 그건 미안. 근데 너도 말이 너무 심했으니 사과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통화 내용 녹음한 게 있으니 들어보라고 들려줬는데 다 듣고 난 후 고개를 푹 숙이며 엄마도 좀 그런데 너도 좀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저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또 제사에 참석하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쌓였던 게 터져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도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이미 안 한다고 작년에 얘기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짜증을 냈더니 한번 참석할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매번 분란만 만드냐. 진짜 형들 보기 창피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네가 형들보다 돈을 못 벌어서?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형수님들은 엄마한테 잘해주는데 넌 한 번이라도 제사나 생신상 차려드린 적 있었냐?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는 너도 이름 모르는 조상님인데 내가 챙길 의무는 없다. 생신상도 널 낳아줬으니 너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우리 엄마 생신상은 내가 차린다 했더니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성과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과급 나왔을 때 그냥 조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었냐. 형들은 성과급 나온 거 절반씩 드렸다더라 하면서요. 그 말을 본인 성과금에서 드리지 그랬냐 했더니 저한테 또 정이 없답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돈 얘기만 나오면 무슨 정타령을 그리도 하는지. 하여튼 여기서부터 정말 빡쳐서 내가 너한테 팔려온 거냐. 너보다 떨리는 조건 하나도 없다. 대학도 일본에서 좋은 학교 나왔고 연봉도 앞자리수가 차이날 정도로 내가 더 높다. 비록 원룸 오피스텔이지만 이거 내 거고 넌 여기에 몸만 들어왔다. 너가 결혼했을 때 했던 건 결혼식 비용밖에 없었다.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일일이 계산했냐. 쪼잔하다. 그리고 성과금은 오피스텔 갚는데 다 쓰지 않았냐. 이제 너만 소유한 오피스텔이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성과급 500만 원으로 대출금 같이 갚았다고 본인도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 500 당장 돌려주겠다.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 이혼하자.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가로 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실 듯 하네요. 사실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봐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케바케지만 제가 본 아들만 있는 집은 꼭 이렇더라고요.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아내들을 경쟁시키며 비교하고 그냥 전국 노예 대잔치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거지에다 병신이기까지 하네요. 시부모 전화 오건 말건 버려요. 저런 걸 어찌 데리고 사나요? 데리고 살면 아까운 시간이 지날수록 쓰니만 호구 바보가 될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